안녕하세요. 네, 다산에듀 최중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기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보세요. 필기 합격률이 30%예요. 그리고 실기 합격률도 보통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합격할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100명이 필기 시험을 친다. 그 중에서 30명이 합격합니다. 그러면 그 합격한 30명 중에서 30%면 얼마예요? 30명에 0.3 하면은 9명이 됩니다. 그러면 100명이 시험 치면은 9명만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기는 필기보다 다소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100명 중에 9명이라 하면은 우리가 한 학년에 100명 중에서 9명이 합격을 합니다. 그럼 한 반에 50명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5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고요. 한 반에 25명이라고 하면은 3등 안에 들어야 합격할 수가 있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대한 따라서 공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쉬운 방법, 편한 방법, 관원도 문제 위주로 이렇게 몇 년치만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공부할 때는 쉬울 수가 있지만 합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다음 카페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에 올렸던 글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글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렸던 글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실기 공부 방법이니까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마음가짐을 다지기 전에 한번 이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기도 필기와 마찬가지로 정규반 플러스 관원도 문제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몰라도 찍어도 4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25%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죠. 절반을 하면 50%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기는 100% 주관식이기 때문에 100% 확실히 알아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기 같은 경우 비슷한 상황인데 답이 다릅니다. 글자 하나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선식에서 지락전류 검출하는 것 우리가 지락계전기, 삼상 4선식으로 가면은 과전류 지락계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에 따라서 하나 차이로 답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류가 있어요. 전류. 우리가 필기에서는 보통 나오는 전류가 뭐 전격전류, 과전류 이런 것밖에 없죠. 실기로 가면은 뭐 전격전류, 단락전류, 차단전류, 충전전류, 지락전류, 무바전류, 전부하전류 엄청나게 많은 전류들이 있습니다. 한 10개도 넘어요. 이들의 각각의 용어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그에 맞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고 주관식에서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죠. 이건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찍으면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념의 의미와 차이 등을 명확히 알아야 실기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실기에서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기 정규반을 공부하시고 나서 관원도를 보시라는 거죠. 필기에서는 만약에 정규반 이론을 한 90% 정도 이해하셨다면 관원도는 그냥 확인 정도만 해주신 의미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기에서는 우리가 정규반 이론을 공부하시고 나서 관원도 문제를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많이 풀어가지고 숙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원도에 나왔던 문제는 100점을 맞을 만큼 90점도 안 돼요. 95점도 안 돼요. 100점을 맞을 만큼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 관연도 보통 뭐 20년치 혹은 30년치를 5번 이상 보세요. 많이 보시면 10번까지도 보세요. 그만큼 보셔서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거기에다가 신규 출제 문제까지 맞춰 주셔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관연도 문제는 좀 여유가 안 되시면 21세기 2001년부터 출제됐던 문제 여유가 되신다면 공부할 여유가 더 되신다면은 1988년도 문제부터 다산애들 교조 같은 경우는 1988년 문제부터 수록되어 있는데 1988년 문제부터 보시면 많이 공부할수록 좋습니다.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 9명이 한 번에 합격하세요. 2번만 합격하려면 100명 중에 18명이 됩니다. 100명 중에 18명이 되어야만 2번 만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들이 10년치 한 번, 2번 봐도 합격하더라 이런 말 무시하시고요. 다른 거 아니요. 무조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공부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정규반 이론대 관연도 문제풀이 비중을 1대3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실기 시험의 경우 필기 시험 후에 실기 시험까지 이 시간적 여유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필기 시험부터 실기 시험까지 한 6주에서 42일 정도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필기 시험부터 실기 시험까지 한 60일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정규반, 며칠을 관연도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비율로서 정규반을 1, 관연도를 3 정도. 예를 들어서 필기 시험부터 실기 시험까지 40일이다. 그러면 정규반을 10일, 관연도를 40일. 만약에 60일이다. 그러면 정규반을 15일, 관연도를 45일. 이러한 비중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규반 이론은 관연도 문제풀이를 수월하게 하고 공부함에 있어서 시간을 줄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규반 교재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서 2번 정도로 보신 후에 최대한 빨리 관연도 문제풀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적으로 여건이 되시면 저희 모의고사나 혹은 뭐 다음 카페 전기기타 한번 합격하게 가시면 답 없는 관연도 문제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뭐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이와 필기구입니다. 우리가 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답 알고 하니까 눈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는 단답형 암기 자료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쓰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기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종이에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연도 문제 풀 때 이렇게요. 백지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모의고사 시험 풀듯이 1번 문제 보고 모의고사 풀듯이 답 쓰시고 2번 쓰시고 3번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실기 준비하실 때 모나미 까만색 볼펜 있죠. 한 타스 12자리 든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연습장 하얀 연습장 있죠. 혹은 체크무늬 연습장 이런 것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계속 쓰셔야 됩니다. 팔 아플 때까지 쓰시고 모나미 한 타스 다 쓸 때까지 연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종교반을 공부하는데도 관연도 문제풀이에서 모의고사 시처럼 시험을 치는데 빵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5점,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분 한 30점까지 나오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 회차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빵점에서 5점, 10점, 20점, 40점, 60점, 80점까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모의고사 묵묵히 계속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쓰면서 공부하시지 눈으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만약에 눈으로 공부하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
실제 우리가 써야 되죠. 쓸 때 못 씁니다. 네,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이와 필기 준비하시고 꼭 여기에 쓰면서 공부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네, 필기 과목 교재를 항상 옆에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기 시험에는 필기에서 나온 이론과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50% 정도는 필기에서 먹고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했던 교재들 버리지 마시고 실기 공부할 때 항상 옆에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이에요. 항상 옆에 두셔야 됩니다. 참고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이론, 특히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회로 이론의 이론이 실기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나 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문제가 실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필기 교재를 버리지 마시고 항상 옆에 두고 공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실기 관연도를 공부하신다. 실기 관연도를 공부하실 때는 필기 교재 플러스 실기 정규반까지 옆에 두고 항상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 애매모호한 것 있죠. 이것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지 대충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실기 정규반 혹은 그 필기 교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기 때 공부하셨던 거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로 단답 암기는 틈틈이. 우리 뭐 카페나 뭐 전기 기사를 공부하는 그런 뭐 사이트나 커뮤니티 가시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단답 암기입니다. 단답 암기요. 너무 외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단답 암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기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단답 암기는 바로 따로 시작해 주셔야 돼요. 따로 시간 내서 외워 주셔도 되는데, 이것은 틈틈이 뭐 버스 탈 때 혹은 뭐 화장실에서도 잠자기 전에 잠 안 온다고 할 때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단답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고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 시작하자마자, 정규반이 안 끝나도 괜찮아요. 실기시험 공부 시작하자마자부터 해서 시험 끝나는 날 아침까지 계속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 이 단답입니다. 우리가 다산 에듀의 포켓 요약집이나 혹은 정규반 뒤에 보면 단답 요약집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로 부단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섯 번째, 자신의 교재를 믿어라.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 교재를 공부하는데 어렵고 지겹고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른 교재로 한번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본인이 공부하고 계시는 책을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출판사마다 약간씩 답이 다를 수가 있는데 실기 특성이 그래요. 근데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를 믿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이 책, 저 책, 요 책 조금씩 찔끔찔끔 하는 것 있죠.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종류의 책을 두 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종류의 책을 한 세 번 보는 것이 다섯 종류의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한 종류의 책, 자기만의 책을 믿고 꾸준히 계속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기사를 시험 치는데 공부가 덜 된 상태예요. 그런데 좀 찝찝하니까 산업기사도 한번 공부해볼까 해서 산업기사 책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사책이 100% 이해되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었다 하면 산업기사 관연도 문제를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사책에 대한 내용, 관연도 문제도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산업기사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계속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다. 기사에 나오는 관전도 문제를 100점 맞을 만큼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때는 산업기사를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단 예외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답 암기 있죠. 단답 암기는 기사를 보시더라도 산업기사를 보시더라도 기사까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에 대해서는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에 대한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 없이 함께 하나로 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오답노트 활용입니다. 우리가 오답노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도 오답노트 하는데, 오답노트라고 해서 틀린 문제를 써놓고 따로 활용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포스트잇을 준비해 주세요. 포스트잇을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틀렸다 그러면, 완전히 틀렸다 그러면 내가 아예 모르는 것이니까 빨간색 포스트잇을 그 문제에 붙여주시고, 만약에 약간 실수로 틀렸다 그러면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여주시고,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붙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책을 다시 봐야 될 때 내가 맞추는 자신 있는 문제까지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실기는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확실히 알고 자신 있는 내용은 볼 필요가 없지. 자신 있으니까 노란색 포트에 붙인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빨간색도 처음엔 틀렸고 완전히 몰랐지만은 다음에 한번 보면은 맞출 수 있네? 노란색을 붙이는 거죠. 노란색 붙이고 다시 한번 보면은 포트잇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실기는 100점 맞을 만큼 관용도 문제에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답노트, 시간을 더 절약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내가 틀렸던 문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합격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8번째는 슬럼프 극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실기 공부는 공부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슬럼프가 옵니다. 필기는 약간 석 달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좀 와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실기시험 공부 기간이 40일밖에 안 됐는데 슬럼프 와보세요. 사람 정말 마음 초조해지고 답답하고 그래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래도 시험에 도움이 되는 극복 방법을 찾으려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카페에 정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가시면 합격수기들이 있습니다. 그 합격수기 보시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글을 읽어보면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거 있죠. 그럼 내가 이 사람 이것도 모르네 하면서 답변 달아주세요. 그러면 약간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힘들다, 고민 같은 거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하시고, 혹시 본인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서로 위안 삼으면서 빨리 좀 탈출하시면 돼요. 그냥 슬럼프 왔다고 정신줄 놔버리고 책 안 보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만약 슬럼프 오더라도 조금이라도 시험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슬럼프를 좀 극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집중하시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실기 공부 방법이고요. 이건 제가 전체 포괄적인 이런 내용 말씀드렸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있으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기 공부하시는데 조그만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모두 힘내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